안녕하세요. 쪼꼬미의 미국 이야기 7번째입니다. 중간 점검 편입니다. 쇼츠를 올렸었는데 이번 편은 솔직히 제가 온콜이라서 바빴어요. 그래서 딱히 주제가 떠오르지 않아서 쇼츠 올렸던 거 조회수를 보고 어떤 이야기가 조회수가 많이 나왔는지를 봐서 다시 우려먹기는 좀 그렇지만 보니까 연봉, 타이밍, 그리고 레이오프 이거는 밥 먹은 얘기라서 재미없었던 것 같고 연봉 얘기가 연봉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면은 조회수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더 보면은 레이오프 그래서 이번 편은 연봉 버전 2 그리고 레이오프 팁 그리고 마지막 주제는 마지막에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연봉보다 레이오프부터 말씀드리자면 레이오프는 그 이직이랑은 달라요. 레이오프는 회사마다 이제 발런티어를 받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한국식으로는 희망퇴직. 마켓이 좋을 때는 이런 일이 있긴 한데 뭐 드물겠죠. 그런데 희망퇴직 받고 돈 받고 나가서 다른 회사 가는 마켓이 좋으면 그럴 수도 있고 이제 대량해고는 한 번씩 눌러줘야 리프레시가 되더라고요. 대량해고는 언제 일어나냐면은 마켓이 안 좋을 때 그리고 최근 IT에서는 LLM 등장하고 나서 그러면은 마켓이 안 좋을 때 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뉴스가 나오고 레이오프를 한다고 하고 어떤 회사가 있으면 보통은 뭐 HR이랑 컨설팅 아니면은 여기 회사마다 전략 부서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이 회사를 수술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도려냅시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몇 개월을 더 버틸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이 나거나 아니면 돈 못 버는 부서 아니면은 뭐 이유야 수만 가지라서 저도 다 나열드리기 그러겠지만 제가 들었던 바로는 그런 식으로 리스트가 딱 정해지고 이제 통보가 가면은 그분들은 어 솔직히 뭐 협상이라고 할 것도 없고 일방적인 통보가 와서 그냥 사인하고 이제 나가면 되는데 좋은 경우는 2023 이럴 때 그 회사가 금리 사이클이 오면서 금리가 인상되면서 회사가 돈을 아끼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경기가 안 좋아지는 그런 위축 국면에 들었을 때 해고를 했을 때는 일찍 해고가 됐으면은 다른 회사를 빨리 찾아 들어가면 돼요. 그랬으면은 조금 더 이제 그 마켓 안 좋은 시장을 피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시작되면 웨이브처럼 오기 때문에 회사 A도 레이오프하고 B도 레이오프하고 C도 레이오프하면은 마켓에 점점 그 구직 한 사람들이 쌓이기 때문에 경쟁도 되게 빠듯하고 그래서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빨리 되면은 빨리 어디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점이 하나 있고 세브란스를 줘요. 세브란스도 이런 대량 해고인 경우는 2에서 뭐 4개월 2에서 4개월치 연봉과 그 건강보험 건강보험을 몇 개월 이렇게 예를 들어서 5월에 레이오프 발표를 했다 그러면은 8월까지는 페이첵에 남아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페이첵에서 월급이 나오잖아요. 페이첵이 월급인데 월급에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보험료가 페이첵에서 뭐 100달러를 받으면 10달러는 보험료로 나가는데 이거를 할 수 있는 게 8월달까지 되고 8월달이 지나면은 이제 빠이빠이. 그렇기 때문에 그 5월달에 레이오프가 됐다 그러면은 8월 안까지 어떻게 보험 같은 걸 해결해야 돼요. 가족이 없으신 분이거나 자녀가 없으시면은 이런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다음 달에 5월에 레이오프 됐는데 9월에 출산 예정이야. 그러면은 어떻게든 어디든 가야 돼요. 8월까지. 그래 안 그러면은 9월에 병원을 가게 되면은 보험이 없기 때문에 출산했을 경우에 원치 않은 그 금액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선 보험이 아주 큰 하나의 걸림돌. 그러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되게 슬픈 경우라면은 해피한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5월 달에 레이오프 됐는데 나는 이미 다른 회사를 옮기고 싶었어. 근데 그거를 8월 달에 시작할 수 있다고 해요. 하면은 이런 사람들은 5월에서 8월까지 레이오프 된 동안 좀 쉬다가 8월부터 또 이제 새 회사 들어가고 그동안 돈도 딱딱 나오고 되게 행복한 경우죠.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2월에 레이오프 됐으면 좀 쉬다가 뭐 9월이나 10월에 여행을 길게 갔다 온다든지 왜냐면 보험이 없기 때문에 미국에 남아 있어도 뭐 딱히 그런 이득이 없어서 여행을 몇 개월 다녀오고 9월 달부터 돌아와서 이직 준비 아니, 취직 준비를 해서 취직을 하거나
아니면 좀 더 쉬거나 그럴 경우가 있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뭐 가족 애가 없거나 그러면은 좀 쉬는 텀도 가질 수 있고 회사도 비자발적으로 옮길 수 있고 페이첵도 나쁘지 않고, 하지만 3개월 4개월 그 공짜는 아니지만 페이첵이 끊길 때쯤 한번 위기가 찾아와요.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때부터 열심히 이제 취직 준비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동기부여도 되고, 하지만 가장 좋은 거는 이 마켓에서는 가만히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다니는 게 좋다. 그러면은 다시 여기서 들어와서 LLM에 관련된 이거는 비슷한 맥락인데, 우리 회사가 100명으로 돌아가는 회사인데 매년 10명씩 뽑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뭐 2명은 엄청 높은 엔지니어일 거고, 뭐 3명은 중간 엔지니어, 그리고 5명은 엔트리, 이렇게 전략적으로 뽑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숫자가 뭐 2, 뭐 2 이런 식으로 10명 뽑고 6명만 뽑아도 예전에 돌아가는 회사의 업무량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더 적게 뽑겠죠. 그래도 시니어나 뭐 중간 엔트리 순으로 제가 봤을 때 좀 타이트해지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지금 LLM이 여기를 리플레이스 할 수 있지 여기까지는 아직 덜 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쉬운 질문을 했으면은 답을 빨리 주는데 모든 컨텍스트를 다 아우른 질문을 했을 때는 그 컨텍스트를 사람만큼 다 알아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인테그레이션도 아직 덜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여기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다면은 빨리 뭔가 더 좋은 전략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요약, 레이오프 당하면은 주변에 많이 알리고 도움을 구하라. 막 11월에 됐다, 12월에 됐다 그러면은 1, 2월까지 마음 놓고 쉬어라. 어차피 연락이 잘 안 오더라. 다들 휴가 가가지고. 휴가는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파트 1 끝. 그러면 두 번째 파트가 연봉. 그러면은 연봉은 기초는 했으니까 중간편을 해볼게요. 연봉을 저도 10년 동안 일을 해보면서 처음에 생각했던 건 초년생 때 가장 착각했던 게 연봉이 9만 불이다. 1년 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정답은 절대 9만 불이 될 수가 없다. 이제 9만 불로 가정을 해보고 인컴 텍스 없는 주에서 한 달에 7,500불을 받을 텐데, 그러면은 세금 다 떼면은 6천 불, 여기서 은퇴연금에 돈을 부은다면은 얼마씩 부어야지. 욕심 안 내고 1,000불씩만 부은다고 해도 그러면은 6,000불에서 5,000불이 될 거고, 여기 렌트비를 2,000불에서 그 정도 생각하면은 3,000불 남네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6,000불 페이첵이 랩설 텍스하고 남는 거는 3,000불. 여기서 이제 생활비를 더 빼면은 그러면 진짜 안 써도 1,000불은 쓸 거 아니에요? 그럼 2,000불. 2,000불 곱하기 12 하면 1년에 12,000불. 이게 연봉 9만. 그런데 연봉을 뭐 18만이다. 그러면 이거에 비례해서 올라가지는 막 이게 정확히 2배는 안 되겠지만, 왜 그러면 18만 불 번다고 뭐 집을 2배 비싼 거 살 것 같진 않고 이 정도 금액이다. 그러면 저기서 또 한 달에 1만 불. 그러면은 저기서 얼마를 빼야지? 저는 한 9,500불 정도, 9,000불 정도 401k 넣고 나서 나머지 중에 집값 한 2,500, 그러면은 6,500 정도 남겠네요. 그럼 6,500 곱하기 12를 하게 되면 12면 7만 이 정도? 이 계산이 맞나? 맞는 것 같긴 하네요. 뭐 이제 가족 구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면은 다시 초년생 때 착각했던 게 9만 불이 1년 뒤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절대 될 수가 없다. 회사를 지금 현재 상황을 고려 안 하고, 대량 해고 넣고 LLM도 없을 때 보통 이제 한번 계약을 하면 4년짜리 RSU를 주거든요. 기존에 설명했듯이 기본급 베이스 페이, 그다음에 RSU, 스탁, 그리고 보너스, 기타 등등. 예를 들어서 기본급이 150, 15만 불이고 RSU로 55만 불, 그리고 기타 등등으로 2만 불을 준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회사 ABC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럼 이 회사에서 주식 가격이 뭐 08년도 나 가정, 그러고 이제 주식 회사가 ABC라는 주식 회사가 08년도에 500불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사람은 ABC 주식 100개를 받겠죠? 첫해. 그러면은 08년도에 이 사람의 연봉은 15만 더하기 5만 더하기 2만 해서 22,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09년도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대로 ABC 주식 100개를 받아요. 이게 4년짜리 주식 그 베스팅 플랜에 이 사람이 조인했을 때 기준으로 5만 불어치씩 이제 4년 동안 100개 이렇게 받는다고 계약서에 써 있는데, 지금 말한 거는 그 4년짜리 베스팅 플랜이 첫 텐트 25, 보통은 안 이런 데도 많은데 어떤 회사는 5%, 15%, 그리고 40%, 40% 이런 데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연봉이 그럼 08년도에는 22만 불이면 09년도가 되면은, 예를 들어서 09년도 됐을 때 주식 가격이 1000불이 되었다. 말도 안 돼. 하지만 찾아보면 그 비슷한 거 막 많이 있어서, 그러면은 저 사람은 주식을 100개를 받는데 이제 가격이 50개라고 500이고 1000불이 되는데, 그러면은 연봉이 원래는 사실 베이스 페이도 그 인플레만큼 올려주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 계산을 편하게 해서 10년도가 됐어요. 그러면은 10년에는 조금 회사가 너무 잘해서 2000불까지 갔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15만 불 더하기 35만 불에 37만 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도 돈을 되게, 그리고 마지막 해는 그냥 계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안 올려줬다고 해볼게요. 그럼 11년에는 2000불 그대로. 그래도 이 회사는 조인했을 때보다 2배, 3배, 4배가 오른 회사가 됐고, 이렇게 되는데, 또 09년도에 여기서 인플레만큼 올려준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또 다시 회사마다 다른데 어떤 회사는 또 주식 보상을 해줘요. 그러면은 27만 불에 플러스 알파가 있겠죠. 그리고 또 여기 와서도 또 주식 보상을 해줘요. 그리고 이 주식 보상을 또 다시 4년 동안 나눠서, 그러면은 이 사람은 또 주식 보상 09년도, 그리고 주식 보상 10년도, 그리고 이렇게 계속 겹겹이 쌓여가지고 12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마소 같은 경우는 이런 주식 보상을 안 해줘서 클리프가 온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다시 주식 보상이 없으니까 뭐 베이스 페이에다가 주식 보상을 너무 조금 해줘서 뭐 연봉이 처음이랑 뭐 비슷해진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B 같은 경우 뭐 회사가 주식 보상이 후한되는 연봉이 37만, 여기서 계속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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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경우가 있으려나? 그렇지만 뭐 적어도 작년보다 덜 받게 해주진 않는다. 이게 미국의 연봉 체계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내가 만약에 08년도에 회사 ABC를 다니고 있었는데 10년도에 이직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DEF 회사를 가서 면접을 보고 다 통과한 다음에 그 내고할 때 과정이 이거예요. 내가 지금 이 회사에서 이 정도는 받고 있는데 이 정도는 돼야 너희 회사로 갈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은, 그리고 그 회사도 이 사람 뽑으려면은 그 정도를 줘야겠다. 이게 마켓이 좋을 때는 매치해줄게. 그 오퍼를 가져오거나 아니면은 매치해줄게. 너가 이렇게 얼마 받고 있다를 이렇게 스크린샷으로 보여줘. 이런 식으로 해서 인증을 하고, 아니면 인증도 필요 없고 말로만 해도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직을 했다. 4. 과연 꼭 이직이 좋은가? 저는 예전에 2년마다 회사 옮기는 게 연봉을 올리기에 되게 최적화된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들어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한 회사를 오래 다녀서 도메인 놀리지를 키우는 것도 큰 투자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많은 이제 주변 케이스를 보니까 한 회사에 오래 남아서 그 회사의 좋은 뜻의 고인물이 되면은 일도 편하고 지식도 깊어지고, 어느 시점에는 이직해야 할 타이밍이 오겠지만 그러면은 그 전문성을 살려서 이직하기도 쉽고. 그런데 너무 잦은 이직, 뭐 1년마다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사인온 보너스 헌터가 되는 거예요. 사인온 보너스가 있는데, 이렇게 회사 처음에 여기 말했던 보너스가 사인온 보너스, 너 우리 회사 오면은 첫 해에 5만 불 줄게, 아니면은 뭐 첫 해에 3만 불, 두 번째에 2만 불 뭐 줄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론 1. 지금 현재 시장에서 만약 내가 잘 다니고 있다면 버티기. 2. 레이오프 당하면 푹 쉬고 주변에 알려서 도움을 구하기. 한국 사람들은 조금 레이오프 당했다면 되게 숨기는 그런 문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다음 편은 수학을 잘해야 개발자를 할 수 있나요? 이 질문과를 해보려고 합니다.